다음은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자율분류기술서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율분류 기술서가 생각보다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탭별로 작성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한번 신설부터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은 표준코드 관리 메뉴에서 좌측에 자율분류 기술서로 가셔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끔 저 요 시연 영상을 보시고 이 메뉴가 저한테는 다 안 보여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보이는 메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저희가 이렇게 팝업을 띄워드릴 건데, 저희가 처음에 띄워드리는 팝업 무조건 지우지 마시고 한번 잘 읽어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캐슈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율분류 기술서 신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율분류 기술서 양식 전체가 뜹니다. 좌측에 탭들이 보이죠? 이게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셔야 될 내용의 탭들이고요. 신설의 경우에는 개편 전이 없죠. 개편 후만 있어요. 그래서 개편 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학과의 소재지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소재지는 여기에 그 학과의 소재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서부 회사 주소로 입력해 볼게요. 샛길 606 입력해 주시면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시, 군, 구가 세팅이 됩니다. 대부분 학과의 소재지는 교회 소재지와 일치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 학과의 소재지가 본교나 그 해당 캠퍼스의 소재지의 시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운영을 다른 시군구에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다른 시군구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은 4년제 대학의 학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 대학원은 이 부분이 무조건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만 선택이 될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만 뜰 거예요. 이 단과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과대학 풀이 이렇게 쭉 뜨고요. 여기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선택할 단과대학이 없다, 우리는 다른 단과대학명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을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요청하시고 승인 대기하셨다가 승인되면 여기서 다시 단과대학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오늘 시연이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 학과를 가지고 한번 신설을 해볼 거예요. 저희는 오늘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공과대학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문 명칭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되고요. 여기 돋보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명칭은 선택해서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직접 입력해 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명도 전체 대학에서 거의 공유를 하다시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입력에서 가능할 건데, 이 학과명이 우리 학교에서만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과명이다 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학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영문, 중문 명칭으로 넘어가시면 돋보기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내가 앞에서 입력한 국문 명칭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회했을 때 이미 다른 대학에서 쓰고 있는 영중문 명칭을 저희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 영중문 명칭을 보시고 우리도 이 명칭을 써도 괜찮겠다 하시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국문 명칭은 동일하지만 영문 명칭은 이거랑 다른 걸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하셔서 영문 명칭을 다르게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중문 명칭도 동일합니다. 조회를 해서 다른 대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 갖다 쓰셔도 되고, 우린 다른 거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은 일반 학과인지 모집 단위로만 쓰이는지 아니면 일반 학과이기도 하고 모집 단위이기도 한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일반 학과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모집 단위를 조회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분류 기수서 작성을 하실 때 어떠한 학과들의 일반 학과들의 상위 모집 단위가 되는 학과가 이번에 신설이 돼야 된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그 상위 모집 단위 먼저 작성을 해서 코드를 확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 하위단에 있는 전공이나 학과들에 대해서 자율분류 기수서를 등록을 하시는 게 순서에 맞을 거예요. 그래야 그 하위단에 있는 학과들이 자율분류 기수서를 쓸어 들어왔을 때 이 상위 모집 단위에 이미 확정된 코드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과인 경우에는 상위 모집 단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로만 쓰이는 학과들이 있죠. 그냥 모집할 때만 이렇게 이 학과, 학부 또는 뭐 전공으로 모집을 했다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아예 다른 세부 학과나 전공으로 흩어지는 경우에는 여기 모집 단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는 1학년 1학기부터 이과로 모집도 했고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과에 소속돼서 운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에는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로 입력을 하고 학과를 신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사유는 필수 입력 사항인데 해당하는 거를 뭐 복수로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유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기타 체크를 해주시면 기타 사유 입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신설의 경우에는 여기 맨 처음 개편 형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첨부 파일을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아마 학칙이 될 거예요. 학칙이나 모집 요강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 첨부 파일에 이 신설에 대한 학칙상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학칙 전문을 첨부해 주셔도 되겠지만 용량 관계상 학칙에서 이 신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발췌본을 첨부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학칙상의 별표에 주로 입학정원, 연도별 입학정원 표가 나와 있잖아요. 신설은 그 입학정원 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지를 제외하고 모든 자율분류 기수서를 제출을 하실 때 이 첨부 파일을 꼭 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학칙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회의록 등 해당 교육편제단위 개편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간이 아마 열려있지 않을 거라서 그럴 텐데, 아마 조사가 시작하면 당연히 기간이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여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여하기에서는 넘어오시면 단과대학 공문명칭 이전에 저희가 여기서 입력했던 게 그대로 따라와 있고요. 여기 이쪽 부분들을 다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학위과정 구분은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학제별로 이 구분이 좀 다르게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4년제 대학의 학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택지가 떴고요. 저는 오늘 학사로 선택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여 학위명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학과의 수여 학위명을 그대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공학사 로 입력을 해볼게요. 학과 특성도 학제별로 다르게 이렇게 선택지가 뜨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일반 과정 선택해 볼 거고요. 수업 연한도 학제별로 다르게 세팅이 되는데 4년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야간 구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간에 사범계 구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과는 비사범계예요.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는 학과만 사범계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침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침서와 지침 설명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학과 유형, 승인인지 승인 플러스 자율인지 이것도 해당되는 학과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첨단학과로 승인을 받은 학과만 해당이기 때문에 그 학과라면 이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본예과 구분도 거의 모든 학과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부분을 굳이 예과 또는 본과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검증해서 저희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대학원에 있는 학과에 대한 자율분류 기수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될 거고요. 뭐 학연산 협동과정인지 학과 간 협동과정인지 이런 부분 입력해 주시는欄인데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입력해 주시는 정보는 사실 학과가 만들어질 때 다 정해져 있는 정보예요.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다 정해져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여기 컬럼에 맞게 입력만 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입력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제로는 아마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 제가 여기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요. 교육 목표는 여기 이 노란색 부분 더블 클릭 이상 하시면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 지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입력을 해서 교육 목표를 먼저 저장해 주셔야지만 아마 키워드 입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샘플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좀 저장하고 넘어가 볼게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릭하셔도 입력이 안 되고 여기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입력했던 거를 내가 뭐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삭제, 저장 하시고 뭐 삭제 하시고 또 추가해서 쭉쭉쭉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 목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과의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 등을 포함해서 그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가지 입력하시면 되는데 키워드는 반드시 단어 형식으로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여기다가 문장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어 형식으로만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후에 다음에 교육과정 탭으로 넘어갑니다. 교육과정 탭에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탭에서는 반드시 등록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야지만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씩 추가해서 그 학과의 교육과정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교육과정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엑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파일에 이제 교과목명, 뭐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 부분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미리 작성해뒀던 교육과정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보들을 쭉 다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고 NCS W 코드도 여기 같이 붙여드렸으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걸로 그대로 복사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파일을 가져와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삭제 후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한 10개 정도 입력하다가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나 이거 그냥 엑셀 업로드를 할래. 라고 하셨을 경우에 기존에 여기서 직접 작성하셨던 10개의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업로드를 하실 때는 기존에 작성하셨던 것도 다 포함해서 엑셀에 태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여기 작성하던 거가 자동으로 엑셀 업로드랑 뭐 합쳐져서 그 다음부터 엑셀에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기 막 작성을 해놓으셨던 게 있다면 그 데이터도 다 엑셀 파일에 태워서 업로드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 창을 닫고 나가셔야 제가 업로드 된 게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가 시작하면은 이 부분 저장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저장될 거니까 여기에서도 교육과정 등록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진로 취업 분야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진로 취업 분야 탭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을 더블 클릭해도 활성화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입력해 보시면 키보드가 안 먹을 거예요. 등록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야지만 이 부분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로 취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해서 개별적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을 엑셀 업로드를 다운로드해서 받은 파일의 형식의 진로 취업 분야를 이제 입력하셔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받아볼까요? 이거는 사실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까 NCS처럼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진로 취업 분야 코드가 쭉 떠요. 1800개 정도 되는 진로 취업 분야가 뚝 떠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뭐 하고 싶으신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공무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져다가 코드와 명칭을 한꺼번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여기에 아마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저장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원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조사 때 들어가서 하시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 명칭이 이 밖에 화면에서도 보일 거예요. 진로 취업 분야도 되도록이면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로 취업 분야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분류 결과로 가보실 텐데요. 이 자율분류 결과는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서 표준분류 대중 소계열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표준분류 계열의 설정은 이 학과의 일반 속성 및 교육 속성을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대중 소분류 계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준분류 대중 소계열을 결정할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알림이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게시판 자료실에 131번 게시글로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력 시스템 공통의 게시판 자료실에도 124번 게시글로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이런 책자예요. 이 책자가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학과의 표준분류 대중소개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표준분류 담당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마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학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학과장님을 포함한 학과의 교수님들이 함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이고요. 이 결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표준분류 체계는 2023년도 하반기 기준에 5대 계열, 185개 중계열, 191개 소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계열별로 각 소계열별로 기술 규정이라는 걸 담아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의 언어문학 계열의 언어학 소계열 학과이다 라고 하면은 그 소계열 학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요 교육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 해드린 자료예요. 이 자료를 꼭 보시고 표준분류 대중소계열을 결정해 주시고, 신설학과에 대한 자율분류를 하실 때 참고 자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학 알림이 자료실에 가보았는데요. 제 대학 알림이 자료실에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매년 상반기 기준, 하반기 기준에 타 대학의 어떤 학과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파일을 탑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설되는 학과이다 라고 한다면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셔서 그 학과가 다른 학교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한번 보시고, 다른 학교에 설치된 그 학과는 표준분류 대중소계열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부과 전공명으로 한번 서칭을 해보시고 어느 대학에 우리 대학이랑 비슷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 대학은 어떤 표준분류 계열을 갖고 있는지도 여기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신설학과에 대한 표준분류 계열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학교별 교육 편제 단위의 교육 과정도 탑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학제별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 파일에서 다른 대학의 비슷한 학과를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타겟팅 하셔가지고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의 교육과정이, 전공 교육과정이 우리 학교랑 얼마나 유사한지, 그 학과의 계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려면은 여기에서 해당 학제에 맞는 것들을, 이 파일이 좀 커서 아마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요거를 보시고 그 전공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분류, 계열 분류는 전공 교육과정이 무엇인가가 계열 분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판단 요소이고요. 대학 자체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준 분류 계열과 동일하게 가지만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등의 이유를 통해서 표준 분류 대계열과 다르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학 자체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 학교의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정상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계열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 자체 계열 같은 경우에 자연과학 계열이랑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만 준계열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공학이나 의학 계열이나 이런 계열들은 그냥 대계열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계열까지 입력하시고 보면은 여기 대학 자체 계열까지 입력하시고 가장 오른쪽 탭을 보면은 융합 여부 입력칸이 있는데요. 이 학과가 교육 편제단위 조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융합학과의 조건을 충족한다 라고 하시면 이 융합 여부에 융합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이 없다 라고 하시면 여기 빈칸 선택해서 결과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융합 여부를 선택했을 때 아마 여기 지금 탭이 3개 더 생겼죠. 융합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탭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선은 자율 분류 결과를 한번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신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대계열의 공학, 그 다음 중계열의 기계, 그 다음에 소계열의 자동차 공학 선택을 해놨고요. 대계열의 여기도 공학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의 가장 하단에 보면은 자율 분류 근거를 셋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분류 근거는 사전적인지 사후적인지 아니면 해당이 없는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각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는 지침서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는 이미 이 학과를 만들 때부터 이 학과의 교육 목표나 전공 교육과정 등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 경우에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요즘에 그 학부 안에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부는 그 자체로 단일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는 않고 약간 지붕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지붕이 되는 학부 아래에 여러 전공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각 전공들의 특징을 유추해서 이 해당 학부의 계열 분류의 근거를 귀납적으로 결정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후적 자율분류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언제 선택을 해 주시냐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명칭이나 아니면 단과대가 단순히 변경이 되고 교육과정도 다 동일하고 다른 속성이 다 변경이 없어서 표준 분류 계열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자율분류 근거는 해당 없음으로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좌측에 어떤 정보가 탭이 활성화되는 게 좀 달라요. 사전은 3개가 생기고 사후는 요 하나 생기고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 사후적, 해당 없음 언제 선택하시면 되는지 지침을 한 번 더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자율분류 기수도 확인서 첨부 파일을 이제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신설이거나 아니면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에 무조건 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표준분류 계열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명칭 변경, 단권의 변경 등은 확인서 탑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다 작성하시고 이 개편 형태를 가시면 여기 개편 형태의 이쪽 이 부분은 자동 세팅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신설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아까 우리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들어오셔서 신설 버튼 누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체크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 신설 통합인데 계열이 변경되는 통합, 분리인데 계열이 변경되는 분리, 그 다음에 여기에 계열 분리가 되면서 학과가 2개, 3개 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계열 유지, 일부는 신계열 범주를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변경인데 명칭이나 단과대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또 계열까지 변경되는 변경. 여기 신설, 신계열 범주, 신계열 범주, 신계열 범주, 여기 신계열 범주에 체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율분류 결과의 가장 하단의 첨부 파일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뭐냐, 어떤 걸 첨부하냐 라고 하시면 지금 아니고요. 여기서 아니고 이 정보를 다 입력을 뒤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자율분류 기술서가 하나의 문서 형태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게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 형태가 되어가지고 쭉 뜨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것과 소속 학과장, 직급 성명 이 란이 있잖아요. 이 자율분류 기술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출력하세요. 프린트를 하셔서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이 부분에 서명을 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스캔을 하셔가지고 그 스캔본을 여기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개편 형태의 신설, 여기 통합 신설, 분리 신설, 그 다음 변경 신설이었는데 여기 체크가 돼 있었는데 여기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을 하시면 아마 팝업이 뜰 거예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 후 제출해 주세요 라는 팝업이 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개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하고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오늘 이 자율분류 기술서를 샘플로 작성을 하면서 여기 융합도 체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학과가 이미 이 학과가 생기면서 교육과정이 다 확정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자율분류를 선택했더니 여기 입력 그 탭이 3개가 더 생겼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쉬워요. 한번 가볼게요. 자, 입력할 게 없어요. 학교에서 미리 앞에 입력했던 정보를 다 끌고 왔어요.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 소계열 기술 규정이 뭐냐, 여기 교육 목표가 뭐냐, 이거는 학교에서 여기 앞에 입력했던 교육 목표 그대로 끌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소계열 기술 규정은 아까 제가 요 책자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 책자에서 공학 계열에 기계 중계열에 자동차 공학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규정 있죠. 이 기술 규정을 여기에 끌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신설하는 이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우리가 공학의 기계 자동차 공학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자동차 공학의 소계열 기술 규정을 우리 학과는 과연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고 뭔가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 또는 부분 포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과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이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이 소계열 기술 규정과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라고 하시면 포괄하시면 되고 일부는 일치한다라고 하시면 부분 포괄로 하시면 됩니다. 포괄 안음을 선택할 리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동차 공학 소계열로 분류를 한 게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반드시 이거를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저장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제출을 할 때 이 명칭 교육 목표를 저장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로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교육과정도 넘어오시면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대학의 이 학과, 지금 신설하려는 학과의 교육과정과 타 대학 유사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시는 작업을 하는 그 탭이에요. 참고로 이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고요. 이 학과의 표준분류 계열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개까지 비교를, 3개의 대학의 학과까지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하시려면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는 여기에는 교육과정을 쭉 이제 입력을 여기가 돼 있었으면 아마 여기 따라왔을 텐데, 제가 이건 다른 걸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가 여기서 사전적을 입력하고 갔다고 한다면, 여기서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 지금 여기 앞에 저희가 입력해 놓은 이 교육과정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가지고 와져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가장 좌측에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 교육과정들이 타 대학에 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대학 선택을 해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모빌리티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모빌리티라는 학과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학의 학과명이 쭉 뜨고요. 여기서 비교를 하시려면 우측에 교육과정 등록 여부가 Y인 학과들과만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인 학과들은 교육과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가 안 될 거고, 이런 식으로 Y인 학과들만 비교가 가능한데, 한번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전남대학교에서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남대학교에도 컴퓨터 언어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유사 여부에 뭐 X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고, 여기에 자동차, 그쵸,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O,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작성을 하실 수 있고, 비교 대상 대학은 3개까지인데 사실 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만 하셔도 되고,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뭐 47개라고 해서 이 47개를 다 비교해서 X, O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몇 개만 딱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이걸 저장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교육과정 유사도가 이제 산출이 되는데요. 이 유사도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 하신 거에 따라서 이게 자동 산출되는 거고, 유의미한 숫자는 또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낮다고 해서 이 자율분류 근거가 되게 빈약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용으로 하시는 작업이다. 요거를 다 작업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 유사도가 입력이 되는데, 이 유사도는 자동 세팅되는 숫자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비교 대상 대학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제가 모빌리티 하고 조회를 해봤잖아요. 여기 뜨는 학과들은 이 모빌리티라는 학과명을 가지고 있고, 소계열이 우리가 분류한 소계열과 일치하는 학과들만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최초로 이 학과를 만든 경우에는 아마 이 비교 작업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학과가 안 뜨겠죠. 다른 비교 대상 학과가 안 뜰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교육과정도 아마 특수성이 있어서 비교할 만한 학과 정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부분은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들이 이거 꼭 입력해야 되는 줄 아시고 되게 어렵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특히 신설의 경우에는 저희 알림이 자료실에서 이렇게 타대하게 학과 정보를 한번 확인하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개편이 있을 때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주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분류한 이 계열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는 작업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진로 취업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로 취업 분야로 넘어가 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 우리가 등록해 놓은 이 진로 취업 분야명이 여기 그대로 좌측에 떠요. 7개를 입력했었죠. 그리고 이 옆에는 소계열 범주 진로 취업 분야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더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저희가 표준 분류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 자동차 공학 소계열에 있는 진로 취업 분야를 몇 가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가 입력하신 게 더 많죠. 이게 더 좋은 경우이고요. 이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더 많이 입력하신 경우에 요 포괄 정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산출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 부분도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해주시고 이거 확인만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입력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건이 심의 상정이 된다면 나중에 저희 심의위원 분들께서 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심의를 하실 때 학교에서 입력한 정보를 쭉쭉쭉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하신 것도 한번 보시고 모질로 취업 분야 포괄성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도 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직접 가셔서 교수진도 확인해 보시고 또 여기 담지 못한 다른 참고 정보가 있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이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의 작성은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기서 시연이니까 사후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어떤 걸 입력하면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예시학과를 한번 따로 볼게요. 저희가 이런 학교를 한번 봐볼게요. 보고 자율분류 결과를 사후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학부 자체에는 이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부 자체에는 단일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화면이 좀 잘려서 보이죠? 이게 저희가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화면이 다 보이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를 이렇게 넘겨보시면, 요 아래 바를 넘겨보시면 여기 활성화 될 거예요. 분류 근거 비율을 선택하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학부라고 치고 이 학부 하위에 다른 세부 학과나 세부 전공 등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세부 학과나 전공에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에는 어떤 전공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미래학과, 그 다음에 모빌리티 전공, 뭐 미래 전공, 이건 진짜 예시이기 때문에 약간 말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정원이 뭐 총 120명인데 여기에 80명, 여기에 뭐 40명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공학에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요. 전기공학이고 이거는 공학에 기계에 뭐 자동차 공학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분류 근거 계산을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했죠. 여기를 자동차 공학으로 하고 여기를 자동차 공학으로 하고 여기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미래 모빌리티 학과의 소개를 자동차 공학으로 했는데 그 근거가 여기 학과 아래에 2개의 전공이 있는데 그 2개 전공 중에서 정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전공의 소개열로 요거를 분류를 했어 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근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위에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분류 근거 비율에서 두 번째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 간 비율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소개할 범주간 비율을 선택하고 정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해도 분류 근거 계산을 해보면 아까는 뭐 65, 뭐 35 이렇게 됐던 게 지금 50, 50. 이게 하위 교육 편제 단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50대 50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뭐 여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추가해서 뭐 정원을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뭐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3, 33, 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범주간 비율로 해서 요거를 똑같이 하나를 맞춰준다고 하면은 기계로 맞춰서 자동차 공학으로 해서 해보면 두 개는 자동차 공학, 그 다음에 하나만 금속이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계열을 따라갔어 라는 그런 근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으면 분류 근거 비율을 선택하실 때 이 범주간 비율로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귀납적으로 이 계열을 선택한 근거를 찾아가시면 되고, 이 모든 게 해당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하위 교육 편제단이 제한 없음으로 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전공 확보라든지 이러면은 여기 하위 교육 편제단 제한 없음 선택하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옆에는 아무것도 안 뜨게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실 일은 많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사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한 걸로 해서 아까 작성하던 부분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표준분류 계열, 대학 자체 계열, 융합 여부의 융합까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 융합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융합 정보를 입력하는 탭이 활성화가 됐을 겁니다. 융합 현황으로 가보시면 융합에 대한 간단한 기준이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 지침서를 보시고 융합 기준에 부합하는 학과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 쓰는 학과 명칭에 융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융합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편제단위 조사에서의 융합학과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 융합학과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계열, 부계열이 있어야 되고 비율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과의 교육과정 전체를 통틀었을 때 20% 정도의 학과 또는 3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학과여야지만 저희 편제단위 조사에서 융합학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융합학과의 계열은 주계열 하나를 포함해서 최대 4개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주계열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부계열이 하나다 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2개만 추가하시면 되고, 우리는 부계열이 2개야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추가, 부계열이 3개까지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4개까지 추가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융합 현황에서의 주계열은 저희가 자율분류 결과에서의 이 주계열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공학,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을 선택할 거고요. 비율은 여기 기준을 보시고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각각 다르니까 저희는 오늘 2개만 부계열 하나만 가져가 볼 거고요. 이 비율은 뭐 70대 30 정도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열로는 공학의 전기전자 컴퓨터 중계열의 인공지능 공학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저희가 30%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제로 입력하실 때 내부적으로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과장님이나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나면 이제 융합 교과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융합 교과목으로 넘어가면 네, 여기 앞에서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을 쭉 입력했잖아요. 그 입력한 교육과정이 여기 융합 교과목에도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좌측에 48개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뜨는데 그 교육과정별로 어떤 교과목이 융합교과목인지 아까 전에 융합 조건을 충족하려면 3개 이상 또는 전체에서 20% 이상이 융합교과목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융합학과라 하더라도 전체 교육과정이 융합교육과정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일부의 교육과정이 융합 성격을 갖고 있는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래자동차 개론이 융합교과목이다 라고 한다고 하시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오시면 기존에 우리가 여기 계열이 뜨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융합 현황에서 주계열, 부계열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지로 떠요. 이 교과목이 앞에서 선택한 주부 계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결합된, 융합된 과목인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에서 주계열, 부계열을 2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왔는데 부계열이 2개다, 3개다 한다면 여기에 3개, 4개가 될 수 있겠죠? 융합 교과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부계열의 성격을 다 융합할 필요는 없고 뭐 4개, 3개가 뜬다고 해도 그 중에 2개 이상만 계열을 융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만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융합 교과목에 대해서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아래에 융합 교과목의 개수와 퍼센테이지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3개이거나 이게 20% 이상 둘 중에 하나 조건만 충족을 하면 융합학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냥 제출을 하시면 제출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사실 이제 학교에서 입력하실 자율분류 기술서 내용을 다 입력하신 거거든요. 여기 붙임의 요 교육과정 추가 정보는 그냥 열람 기능이에요. 학교에서도 여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고 이제 심의위원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심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열람 기능이고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하시면 뭐 융합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됐겠죠.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이 다 끝나요. 근데 제출을 누르시면 이런 팝업이 뜰 거예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 첨부 후에 제출을 바랍니다. 라는 팝업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저희가 인쇄 버튼 누르시고 여기 프린트 누르셔서 인쇄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보시면 서명란이 있을 테니까 여기 서명하신 거 스캔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서 첨부하시면 되죠? 자율분류 결과 탭에 가셔서 확인서 첨부를 하시고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신설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분류 기술서 변경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은 국문 명칭이 변경되거나 단과대가 변경되거나 학과 특성, 주야간 구분, 표준분류 계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가볼게요. 표준 코드 관리에 자율분류 기술서에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을 선택해 주시고 대학원의 학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해당 대학이나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쭉 뜰 거예요. 그 중에서 변경해야 될 학과를 선택하시고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작성으로 가셔서 조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변경을 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학과의 변경에 대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성하고 있었던 기술서가 있어서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변경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창이 뜹니다.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이 있어요. 네, 아까 신설은 개편 전이 없고 우리가 개편 후만 다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개편 전 데이터에서 개편 후에 바꿔야 될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학과에 대한 소재지 조사를 2023년도 상반기 조사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던 학과는 이 소재지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하실 경우에 이 소재지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단과 대학이 만약에 IT 융합대학에서 뭐 다른 대학으로 뭐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하면 단과대학 변경해 주시고, 이 단과대학도 만약에 입력을 하실 때 여기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추가 요청하셔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뭐 본과대학으로 변경을 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국문 명칭이 전기공학과였는데 우리가 이번에 AI를 앞에 붙여서 AI 가운데점 전기공학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꿔본 거고, 거기에 따른 영문 명칭도 지금 조회해서 가지고 오시고, 중문 명칭도 조회해서 다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영중문 명칭 직접 입력하실 거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적용하시고 중문 명칭도 조회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집 단위 학과 구분도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셋 중에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개편 사유에 뭐 학부과 전공 명칭 변경, 여기서는 지금 단과대도 같이 변경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야간, 학과 특성, 표준별로 계열 변경인지 해주시고, 기타 사유가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의 경우에도 여기 하단에 첨부 파일에 이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학칙이나 이런 파일들을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 데이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첨부 파일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수령하기 탭으로 넘어가시면 이미 개편 전에 입력되어 있던 게 쭉 다 넘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개편 형태에서 단과대랑 국문 명칭만 바뀌고 수여학위명은 다 변경이 없다 한다면 여기 그냥 다 놔두시고 그대로 저장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학위명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동차 공학사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면 이렇게 변경하고 여기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교육 목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원래는 이제 교육 목표로 넘어가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이 비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표랑 키워드에 앞에 우리는 개편 형태에서 명칭이랑 단과대명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교육 속성은 변경이 없어 라고 한다면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 누르셔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키워드도 몇 개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추가해서 더 적어 주실 수 있고요. 뭐 학과명이 바뀌었으니까 그 학과명에 따른 키워드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다 불러올 수가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지금 개편 전에 입력하셨던 교육과정이 쭉 뜨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별로 변화가 없다, 아니면 완전히 똑같다 라고 하시면 개편 전 데이터 불러오기 눌러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 위에 있던 게 그대로 아래에 들어오는데, 다만 저희가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 정보 요 부분을 올해부터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과목명은 다 세팅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여학위나 교육 목표나 뭐 진로 취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불러다 쓰시면 되는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개편 전 데이터를 불러와서 세팅이 됐어도 반드시 여기 등록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아마 저장이 되고 제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이거 한번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업로드. 기존 데이터 이거 다 삭제하고 제가 엑셀로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 보면 사실 여기 지금 업로드가 돼야 돼요. 업로드가 되는 게 정상이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개편전 데이터 불러오기 할 수 있으나 이번부터 새로 조사하는 교과목 해설 학점 이수 구분 부분은 반드시 추가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챙겨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진로 취업 분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요 진로 취업 분야 기존에 입력하셨던 거 개편전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그대로 입력하실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추가하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뭐 추가 다시 등록하셔서 추가해서 작성하고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율분류 결과로 가셔가지고 자율분류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율분류 근거는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자율분류 기수도 확인서 첨부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계열의 변경이 없다면. 근데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단과대도 변경되고 명칭도 좀 변경되면서 이 앞에 이 AI가 들어가서 교육과정 부분에 이 AI 관련 교육과정이 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전기공학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뭐 소계열이 뭐 빅데이터 공학이 됐던지 아니면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이 됐던지 인공지능 공학이 됐던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편 형태가 이렇게 명칭 바뀌고 하면서 뭔가 목표와 과정과 이런 진로 취업 분야나 이런 교육 속성의 변경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여기 자율분류 결과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자율분류 근거도 사전이나 사후를 선택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도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계열도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개편 형태에 변경이 되면서 계열, 신계열 범주에 체크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저장한다면 개편 형태가 기존에는 변경에 계열 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변경이 신계열 범주로.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변경의 경우에 그냥 단순 명칭 변경은 해당이 없지만 표준분류 계열도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에 대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통합에 대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통합은 2개 이상의 교육 편제 단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합은 뭐 A학과 플러스 B학과가 되어서 C학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A학과가 B학과와 C학과를 흡수해서 A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율분류 표준코드 관리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 메뉴로 가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우리 학교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과들이 쭉 떠요. 그 중에서 나는 요거 2개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거야. 이거 2개를 통합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거, 완전히 없었던 학과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2개 클릭하고 그냥 통합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 통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 전은 지금 A, B 학과가 있고요. 개편 후가 되는 C 학과가 신설처럼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신설에 대한 자별서 작성해봤잖아요. 신설처럼 작성을 쭉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소재지부터 입력하시고 뭐 단과대학 아무거나 입력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뭐 수산생명의학과와 식물생명의학과가 과학과가 만나서 뭐 수산식물생명과학과가 된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한번 샘플로 조회를 한번 해보면 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영문 명칭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영문 명칭 학교에서 만들어서 쓰시고 중문 쓰시고 모집 단위 학과 구분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개편 사유 입력하시고 여기서도 지금 기타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첨부 파일에 반드시 이 통합에 대한 근거자료 학칙상의 근거자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에 대한 기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여하기, 교육 목표 이 작성은 아까 신설 때랑 다 똑같이 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율분류 결과까지. 이 통합이 되는 경우에 자율분류 결과는 요 학과 중에서 뭐 더 성격이 높은 경우를 수렴할 수도 있고 이 두 개 계열이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같은 거의 대계열 내에서겠죠.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합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통합에서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 중에서 A라는 학과가 B랑 C를 흡수해서 다시 A로, 그러니까 수산생명의학과가 식물생명과학과와 뭐 식품영양학과까지 흡수해서, 또는 수산생명의학과가 뭐 식물생명과학과를 흡수해서 수산생명의학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남는 학과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A가 B를 흡수해서, 또는 B와 C를 흡수해서 A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통합에 대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최종적으로 남는 그 학과, 기존 학과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개가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해서 이 기존 학과, 이 학과로 통합이 돼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존 학과를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통합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기술서 형태가 되냐면, 여기 개편 후가 이렇게 수산생명의학과로 떠요. 가져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최종적으로 통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여기도 개편 사유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 꼭 탑재해 주시고, 이때는 아마 여기가 다 세팅이 되어 있겠죠. 이걸로 흡수 통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내에서 변경되는 거 있으면 변경하시지만, 흡수 통합돼서 변경되는 게 없다면 이 부분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율분류 결과 다시 만약에 책정을 하셔야 되면은 다시 자율분류 결과가 기존에 있던 계열을 따라간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 약간의 개편이 있어서 자율분류 결과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개편 형태에 아마 기존에는 통합을 하면서 계열 유지였을 건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바꿨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 생명과학을 환경학으로 바꿨기 때문에 개편 형태의 자연적으로 통합인데 신계열 범주인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합인데 이렇게 기존 학과를 흡수 통합을 하면서 자율분류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신계열 범주에 체크가 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제출하실 때 여기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흡수 통합인데 이렇게 기존 학과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통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학교에서 그냥 임의로 이 흡수 통합을 체크하지 않고 통합을 하시면 나중에 다 작성하고 나서 제출을 하실 때 전체 속성이 동일한 학과가 있어서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 학과처럼 제출되는 그 건은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학과로 흡수 통합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학과를 체크하고 처음부터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분류 기술서 분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 메뉴에서 그대로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선택해 주시고, 그 대학원에 있는 뭐 학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학 전공이 교육행정 전공과 뭐 국어 교육 전공 두 개로 분리가 된다. 아니면은 교육학 전공이 여기 없는 다른 새로운 학과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분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존에 분리가 되려는 학과가 개편 전에 뜨고 우리는 개편 후를 볼 수 있는 건데, 하나 이상의 학과로 이제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분리를 해나가실 수 있어요. 신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재지부터 개편 사유 입력하시고 기타 사유 있으면 작성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 이 분리에 대한 학칙상의 근거 자료 발췌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분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의사항이 있어요. A가 그냥 B와 C로 분리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A가 A를 포함해서 B나
아니면 ABC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반드시 기존 학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분리를 하면서 기존의 학과를 포함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학과를 체크하고 분리로 들어가시면 여기 아까는 이 밑에 아무것도 안 떴는데 여기에 이걸 포함해서 어떤 걸 더 입력해야 되는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통합 때처럼 만약에 이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분리인데 그냥 이걸 체크 안 하고 분리로 해서 이렇게 신설 이 학과도 다시 여기 넣고 새롭게 다른 학과로 분리되는 것도 이렇게 넣어서 이 학과를 포함해서 분리로 신청을 하면 시스템에서는 이 학과는 완전히 신설하는 학과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속성이 동일한 이 학과가 있어서 제출이 안 된다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서 다시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거 여기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기존 학과 체크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그래서 통합이나 분리인 경우에는 학과가 그 통합되는 학과나 분리되는 학과가 기존의 학과를 포함해서 통합인지 포함해서 분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포함해서 분리나 포함해서 통합인 경우에는 기존 학과를 체크하고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의 마지막으로 폐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폐지는 정말 쉬워요. 폐지도 자율분류 기술서 표준코드 관리,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대학이면 대학, 대학원이면 대학원에 조회를 해보시면 그 해당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중에서 어떤 걸 폐지하실지 고르신 다음에 폐지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사유만 선택을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첨부 파일 요거는 필요 없고요. 첨부하셔도 되지만 모든 다른 것들 작성하실 필요 없이 폐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개편 형태만 여기서 개편 사유만 작성하신 다음에 그냥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폐지는 쉽습니다.